오늘은 잘못된 명상 그리고 올바른 명상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은 왜 명상에 실패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검색 기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에서 명상이란 단어를 검색을 하면 명상에 관련된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명상에 관련된 이미지 모두가 하나같이 가부좌를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건 양반다리, 이건 결가부좌. 요거 하나 아니네요. 요거 하나 딱 하나 아니고 다 가부좌예요. 다 가부좌, 양가부좌, 양반다리, 반가부좌 아니면 서양인들은 반가부좌나 결가부좌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양반 자세를 많이 취하죠. 근데 동양인들은 어느 정도 익숙이 되니까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결가부좌. 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상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하면 명상 이꼬르 가부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마일하고 웃고 있죠. 이거 한 2시간 지나고 보면 이 웃음이 사라집니다. 이 웃음이 사라져요. 특히 초짜는 15분을 못 견디죠. 이 자세로는. 이게 공식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공식은 머릿속에 담고 있는 한 당신은 죽을 때까지 진짜 명상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다 명상을 하면 다 가부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명상 이꼬르 가부좌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절대 진짜 명상 근처도 못 갑니다. 그 근거를 이제 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요가학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식이에요. 시설이 다 헌업합니다. 근데 인도 사람보다는 이제 주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요가를 배우고 있죠. 이 사람 양반 자리 하고 있죠. 이렇게 구부정, 등이 구부정해서. 이 사람은 이게 힘드니까 여기 받침대 하나 안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가를 배워요. 인도는 대부분 시설이 좋은데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명상하는 외국 분들을 보시면 이 여자분하고 이 남자분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양반다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도 양반다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외국은 이 양반 자세가 결가부좌의 하나로 그냥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결가부좌는 아닌데 이렇게 그냥 포함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가운데를 뚝 자르고 이 발의 균형을 수평을 보면 한쪽 무릎이 다른 쪽보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면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리고 한쪽 자리에 내려가 있죠. 그러면 골반이 약간 틀어진 상태이다. 이 좌우 대칭이 맞지 않죠. 그리고 이분은 그냥 봐도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쏠려요. 등 뒤쪽으로. 압을 많이 받습니다. 허리에. 이거는 이 자세로 오래 명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하면 허리 디스크 걸립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동양인들 그 사상이나 이런 게 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이 대표적인 그 결가부좌를 연꽃 자세라고 하고 파트마사나라고 해요. 파트마사나. 여기 파트마사나라고 돼 있죠. 이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준 자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결가부좌를 하셨다고 해서 일반 사람도 결가부좌를 하면
깨달음이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한 번 더 환상을 일으킨 게 이제 호흡법 아나빠나사티라고 하죠. 이걸 너무 대중들한테 강렬하게, 대중이 아니죠, 중아저씨한테 강렬하게 이제 심어놨기 때문에 이 자세와 호흡법을 아직도 되게 중시 여겨요. 남방불교나 이런 쪽 가도 엄청나게 중시 여깁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일반인이 다가가기가 힘든 자세예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만 이 자세에 적응을 하고, 이 자세에서, 이 결과부자 자세에서 척추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요가를 한 5년 이상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자세가 완벽한 무슨 자세냐면 삼각형 자세,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책에 보면. 이렇게. 그리고 중앙에 여기 딱 해서 이렇게 분배되는 이렇게 자세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상적인 자세지,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이 자세를 하려고 그러면 5년이 돼도 쉽지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근거를. 석가모니는 보통 사람들하고 업 자체가 다릅니다. 카르마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석가모니가 얘기했듯이 전생부터 엄청나게 많은 선업을 쌓은 사람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은 선업을 쌓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 보통 사람이 갖고 싶지 않은 그 축복받은 몸을 가졌어요. 축복받은 몸을. 예? 그래서 카르마가 여러분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보통 절에 있는 그 승려하고 카르마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 석가모니를 좋아하신 분도, 석가모니께서 파트마사나 자세를 취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당신도 그렇게 되리란 보장이 0.000000001%도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 파트마 아사나라고 돼 있는데 R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R을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파트마사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 산스크리트 발음 그 자체가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카르마가 다르고 여러분하고 업이 다르기 때문에 석가모니를 좋아한다고 해서 석가모니 도를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자세까지 따라가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석가모니가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고행을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당시, 지금도 인도는 고행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도 엄청난 사람이 고행을 많이 했어요. 희한한 자세를 갖고 하루 종일 일생을 그렇게 살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인도에는 지금도 있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예? 잘 보세요. 당신은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석가모니 카르마를 갖고 석가모니처럼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 석가모니는 자신만의 카르마를 갖고 자신만의 카르마를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단지 석가모니가 깨달았을 때 그냥 이 자세를 취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몸 자체가 축복된 몸을 갖고 있어요. 근기가 틀려요, 보통 사람하고 근기가. 예?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인식을 해야 돼, 이걸 인식을 못하면 명상의 첫 발을 디디기가 힘들어요. 석가모니 따라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포기하든지 아니면 계속 고행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축복된 몸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석가모니 몸 자체를 이렇게 반으로 뚝 자르면 이 좌우 대칭이 명확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몸 자체에 이 사람이 명상을 하면 위가 어디 있고 심장이 어디 있고 이거를 다 명상으로 눈으로 다 밝힌 분이에요. 마음속의 눈으로. 예? 보통 사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완전 대칭점을 이루신 분이에요. 대칭점. 그래서 중도 사상이 나온 거예요. 내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중도가 나온 거예요.
내띠 하면서 예? 중도 파트마사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을 보면 그 파트마사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대로만 하면, 이게 제대로만 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 제대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마음의 집중을 돕고 척추를 바르게 하며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이 제대로만 하면이에요. 제대로.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명상 수행의 효과를 높여주게 된다. 단 무릎 관절과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 근데 이 자세를 초급호자나 중급자가 뭐냐면 요가를 5년 이하 하신 분들에게서는 이 자세가 그냥 인욕하는 자세예요. 고통을 참는 자세지 이 자세에서 명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계속 뒷장에서 이제 밝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파트마사나는 요가의 초급자나 중급자가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자세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집중을 도우려면 몸 자체가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딱 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야지 편안한데 이 자세는 전혀 그러지 못한다. 전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이 자세를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균형점을 딱 이렇게 잘라보면 이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척추가 휘어 있거나 다 이렇게 목이 약간 문제가 있거나 이게 좌우 대칭이 정확히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가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그냥 자기 습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균형이 정확히 맞지 않아요. 정확히. 그래서 그게 많이 심한 사람은 이제 뭐 마사지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저기 병원 가서 뭐 도수 치료 같은 것도 받고 하는데 몸 자체가 뼈가 명확하게 이게 딱 올바르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 아니고는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게 딱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요. 좌우 대칭이. 그러니까 이 자세를 보면 안정되지 못한 자세예요. 왜 안정되지 못한 걸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안정되지 못한 자세에서 척추를 펴라고 하니까 이게 척추를 펴죠. 에? 척추를 펴면 힘이 들어가요.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 이 어깨. 이게 자세히 보면 어깨 힘이 들어간 거예요. 잘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들어가고 결국 어깨 힘이 들어가면 호흡은 물 건너간 거예요. 호흡이 편하지가 않아요. 호흡이 약간 가빠져요. 호흡이.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왜? 척추를 세우려고 하니까 척추를 세워야 되거든. 에? 척추를 세우면 어떤 줄 아세요? 이 골반이 완벽하게 균형을 안 잡고 있으면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자세를 지금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여기 보세요. 떨어져 있죠. 그림자하고 이걸 보세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증거를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자기 사이트 홍보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건데 이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떠요. 그러면 몸에 삼각점이 균형이 됩니까? 떠 있는데 피라미드가 한쪽이 들려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피라미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은 수행 좀 한 사람이에요. 이쪽은 거의 붙었죠. 그래도 이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붙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두 발을 땅에 댄 거하고 한 발을 땅에 대고 한 발이 약간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균형이 맞아요?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으니까 자꾸 뒤척이고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이게 공중부양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부양. 한쪽이. 우리 스님들은 절에서 도포자락에 이렇게 하고 밑에 쿠션이 있으니까 이게 다 감춰지거든요. 근데 감춰져 봤자 속은 알아요. 이게 고통스러운지.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그냥 무난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습관이 된 거지
거기서 몸의 균형을 딱 맞춰갖고 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득도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득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세가. 근데 이거를 석가모니가 했다고 주구장창 따라하니 되겠습니까? 이게 자세가 안 되는데, 자기 몸 자세가 석가모니 카르마를 갖고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착각하면 안 돼요.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고 자기는 자기예요. 왜 자꾸 석가모니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해 갖고 그 석가모니 좋아하는 거하고 석가모니 법을 따르는 거하고 돌을 닦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에? 석가모니가 파트마사나라는 자세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조용한 나무 밑에 가서 혼자 조용하게 앉아서 선정에 들으라는 얘기는 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근데 파트마사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한번 찾아보세요. 석가모니는 이 자세가 좋았기 때문에 했겠죠. 응? 그분도 왜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엄청난 고행을 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자기 똥까지도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게 뭔가 하고. 몸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헤친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에? 그렇게 고행할 거 아니잖아요. 에? 석가모니도 고행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보세요. 남자분이에요. 떠있죠. 에? 이렇게 공중부양이 돼 있어요. 공중부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속 안에 관절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골반이 약간. 그러면 위에서 내려올 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에? 이거를 또 아파서 참고, 그게 일반적인 수행하는 요가 학원 보세요. 에? 이거 완전히 공중부양이죠. 에? 보세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알겠잖아요. 이건 심하죠. 여기는. 에? 뒤에 사람도 이게 명확하게 보이죠. 하나는 가라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를 내리 누르니까 이 다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는 떠 있잖아요. 그럼 피라미드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안정이 됩니까? 몸이 안정이 안 되는데 마음이 안정이 돼요? 보세요. 명상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지 자신의 내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 깨달은 사람들이 다 깨달았을 때, 특히 대승불교에서 깨달았을 때 앉아서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앉아서 깨달은 사람 다 뭘 하고 뭐 생각하고 뭐 하다가 우연찮게 탁 맞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세요. 몸의 균형, 좌우대칭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좌우대칭이 맞아야지 이 위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길을 가죠. 꼬마애가. 에? 몸의 균형을 자꾸 맞추면서. 당신이 체조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대 위에 체조 선수. 평균대 위에서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예. 몸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명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명상에서 이렇게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잠깐 뒤집혀. 그럼 꽝이에요, 그게. 깊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또 몸이 말을 안 들어. 꽝이에요. 몸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몸을 계속 뒤척이게 돼 있어요. 특히 초보자는 더 심해요. 예? 그러면 잡생각이 당신 머릿속에서 외친다. 아, 너랑 명상은 맞지 않아. 이게 잡생각이 아니에요. 몸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 야, 너랑 맞지 않아.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또 불과해서 마장이라고 그러죠. 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데, 몸에서 이렇게 막 거부가 하니까 그게 이게 마장이 아니라 정직하게, 야, 이 자세가 말고 좀 다른 자세를 찾아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에? 그게 마장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명상하라는 노력이 정말 어렵게 이제 명상하려고 딱 했는데, 템플스테이 백날 가보면 뭐합니까? 템플스테이 며칠 가갖고 산 좋은 데서 공기는 좋죠. 공기 좋은 데서 고행하고 오는 거예요. 고행하고 거기서 몇 명이나 깨달았어요. 그 템플스테이가 잘 됐으면 거기서 깨달음이 막 엄청나게 나와야죠. 막
그냥 휴식하러 가는 거예요. 휴식하러 가는데 휴식을 못하고 몸에 고행을 하고 온 거죠. 보시면 파트마사나 결과부자 자세는 초급자나 중급자 5년 이하자에게는 맞지 않는 명상 자세입니다. 아랫분들을 보시면 모두 왼쪽 다리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한쪽 다리가 잘못 썼네요. 한쪽 다리가 많이 올라가면 관절과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골반이 틀어지고 이걸 또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또 척추에 무리가 갑니다. 이 자세는 조금만 시간이 가면 뒤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상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균형을 못 잡으면. 그래서 몸의 균형을 찾으면 호흡이 부드러워져요. 몸의 균형을 찾으면 균형이에요. 균형을 찾으면 호흡이 부드러워져요. 이완은 저절로 돼요. 호흡이 부드러워지니까. 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 바지라사나를 되게 강조하는데 이거는 어깨하고 목이 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긴 지금 요가 소년이란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요가를 유튜브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쿠션을 놓으라고 그랬죠. 쿠션. 그리고 여기 발하고 여기 엉덩이 요 사이에 쿠션을 넣어야 돼요. 방석을 돌돌 말아서 넣고 이거는 좀 베개 같은 큰 쿠션을 넣고 하면 이 자세가 정말 편합니다. 그러면 허리가 고추 서져요. 이렇게. 왜?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딱 그냥 딱 잡혀 있어요. 자세가. 이건 1시간이 지나도 그 자세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어깨하고 목이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허리가 쭉 펴지면서 이완이 되기 때문에. 허리가 펴지면 원래 경직이 되는데 허리가 펴지면서 이완이 되는 자세예요. 이게 대단한 자세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여기 쿠션 2개를 넣어주면 밑에도 압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해요. 그러면 몸이 편안하니까 뭘로 갑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쑥 들어갑니다.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세예요. 중요한 거는 이 자세는 좌우 대칭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 무릎이 정확히 땅에 붙어 있죠. 예? 손을 이렇게 해도 되고 손을 모아도 상관없어요. 손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편안해지고 목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호흡이 편안해져요. 호흡이 일단 들어갔다 내쉬고 하는 거. 예? 호흡을 굳이 안 하려도 편안한 호흡이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호흡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자기 몰래 뭐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내면 한번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눈이 이렇게 떠져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좌우 대칭이 중요한 거예요. 좌우 대칭이. 보세요. 이거를 각도를 보면 거의 직각이에요. 직각. 예? 직각.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라고 보면 돼요. 정삼각형이 아니라 아주 편합니다. 이 자세가. 바닥에 두 무릎이 똑같은 하중으로 지지하고 있다. 뒤꿈치가 엉덩이를 받치고 있으므로 허리가 곧게 펴져 있다. 단 여기서 2개의 쿠션을 까먹으면 이 자세도 10분이 경과하면 종아리 발목에 고통이 시작된다. 쿠션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바지나 사나가 좋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은 오래 하시는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쿠션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하고 명상할 때는 균형하고 이완인데 이완의 최고 좋은 자세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 최고 자세 누워 있으면 뭐 합니까? 잠이 오죠. 그래서 누워서 명상하는 건 권하지 않은 거. 아주 생초짜 아니고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 번째, 균형이 잡히고 몸의 균형이 잡히고 몸 자체가 이완이 딱 되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새로운 눈이 딱 떠져요. 심장과 딱 연결된 새로운 눈이. 굳이 심장하고 연결 안 하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연결이 돼요. 답답하면 그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인간은 생각이나 집중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에너지가 몰리기 때문에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열이 난다. 이것은 명상과 역행하는 것이다. 뭘 하려고 애쓰는 순간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작동된다. 잘 보세요. 이거예요. 함 없는 함이 행은 해요. 이렇게 자세는 취하고 있어요. 에? 자세는 취하는데 어떤 이루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함 없는 함이에요. 이루려는 마음. 뭘 이루려는 마음. 에? 뭐 끌어당겨 갖고 뭐 돈을 왕창 벌라는 마음. 돈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돈을 왕창 끌어당겨서 그걸 갖고 뭘 할까 이러면 이건 명상이 아니라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판타지 세계. 명상은 그냥 이 주어진 조건, 몸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고 이완하게 하고 해서 그냥 자신의 새로운 눈이 떠져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에? 그러다 보면 새로운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명상을 중요한 거는, 명상은 머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쉬게. 생각을 쉬게 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새로운 눈이 작동이 돼요. 새로운 눈이. 보세요. 몸의 좌우 대칭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지를 싸나요. 이렇게 균형이 정확히 맞잖아요. 요게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 이거 그린 사람이 약간 틀린데 원래 몸의 균형이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두 무릎이 땅에 정확히 닿고 있어요. 손도 똑같이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엉덩이도 똑같고 뒤에도 똑같아요. 이러면 뭐가 일어나요? 이완이 일어나요. 목과 어깨와 목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호흡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호흡이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함 없는 함. 자신은 그냥 조건만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만 마련해 주고 계속 만트라를 하든지 아니면 오마음을 듣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시면 그냥 편안하게 있든지 하다 보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뭔가가 일어날 때 그 뭔가를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 뭔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뭔가가 여기가 아프네. 그럼 그 아픈 곳을 보세요. 여기가 아프네. 아픈 곳을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응?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거기에 어떤 의식을 집중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면 돼요. 편안하게. 몸의 좌우 대칭이 맞으면 이완은 자연히 오게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그냥 눈을 감고 몸에 달린 눈이 아니에요. 몸에 달린 눈. 에? 몸에 있는 눈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몸에 있는 눈이 아니에요. 여기 눈이 아니라 에? 새로운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심장과 연결된 마음의 눈. 에? 그걸 뜨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생각 상자예요. 생각 상자. 명상은 시작과 끝이 자세예요. 자세. 자세를 취해야지 명상이 나오잖아요. 명상을 하잖아요. 자세를 일단. 이게 이제 방가부자를 하신 분인데 이게 절인데 방석 보세요. 방석. 예? 이게 왜냐면 자꾸 등이 이렇게 굽어지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방석을 놓는 거예요. 좀 세우려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세우는 것도. 호흡을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또 굽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수행자가 쓴 그 소감인데, 가부자는 인간의 신체적 구조를 볼 때, 이 양반도 어디서 들은 거지. 신체적 구조를 볼 때 명상에 잠겨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기는 가장 적합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않고 있기에는 가장 적합한 자세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냥 생각이죠. 생각. 앉아있기는 나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가부자의 앉은 자세로 선정에 드는 건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다고 했을까? 왜? Why not? 왜? 선정이 쉽지 않다는 거는 몸에 균형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점이.
이거 보세요. 이건 삼각형을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삼각형도 이렇게 들려 있죠. 엉덩이가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따지면 뒤가 들려 있죠. 무릎은 두 군데 다 붙었어요. 어쨌든 근데 뒤가 들려 있잖아. 뒤가 아까는 뭐가 들려 있었어요.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리가 들려 있죠. 이건 엉덩이가 들려 있잖아요. 자세가 완벽하게 딱 착지된 자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선정에 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선정에 들기가 보통 사람이 꾸준히 좌선을 익히고 수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부좌한 상태로서 안락한 경지, 안락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 이게 안락을. 예? 근데 제가 얘기하는 바지라사나는 안락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안락. 그리고 선정에 운만 좋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카르마하고 이런 게 다 맞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제가 자신합니다. 결론은 가부좌는 명상 자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빙빙 돌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분도 좀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해보니까 이건 허리가 계속 굽어지기 때문에 엉성에 방석을 깐 거예요. 이것도 시간 지나면 허리가 계속 이렇게 약간 굽어져요. 허리가 굽어지면 척추가 안 펴지면 호흡이 아주 미세한 호흡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척추를 피는 거예요. 보세요. 바지라사나 자세는 척추가 쫙 이렇게 펴집니다. 정확히 이렇게. 예? 척추가 펴지면 경직돼야 되는데 경직되지 않고 척추가 편 상태에서 이완이 되는 거. 왜 이완이 되냐면 어깨하고 목이 편안하니까 호흡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예? 호흡이 편하니까 몸이 그냥 이완이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랑 똑같아요. 단 쿠션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쿠션. 예? 쿠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자세 찾으려고 4년 걸렸어. 4년 5만 거 다 찾아봤어요. 다 해봤어. 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 자세가 최고 안정적이에요. 예? 해보세요. 제가 이 책은 읽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핵심 내용, 선전하는 핵심 내용을 보니까 이 수련자가 상당한 그 명상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뭐 관심이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 책의 작가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 명상의 핵심을 알려주는 말이 있어 소개합니다. 보세요. 명상에서는 이 작가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명상에서는 특별히 어떤 자세를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야 돼요. 힘이 적게 들어가요. 이게 힘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척추를 피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가부좌는 척추를 피려고 계속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들어가게 돼요. 힘이 들어가게 되면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그 자세를 보통 사람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는, 이 바지라사나 자세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 쿠션 2개만 정확히 받쳐주면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에너지가 적게 들고 장시간 바른 자세와 편안한 호흡. 바른 자세를 유지하죠. 척추가 쫙 펴지니까. 펴지면서 이완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호흡 잘 된다고 그랬죠. 왜? 어깨와 목이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호흡이 잘 되죠. 당연히 이렇게. 아주 잘 되죠. 그리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 자세는 딱 취하면 뭐 저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몸에서 야 이거 그만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편안하니까. 이완이 되는데, 편안한데 굳이 몸에서 아유 이거 그만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장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마장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자세로 인해 앉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연꽃 자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다 얘기한 거. 결과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고통을 통해서 얻는 진보도 있겠지만 아파서 명상을 집중하지 못할 지경이면 결과부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뭐 한두 번 했겠어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 5년 이상 한 10년 했을걸요. 안 거예요. 오래 해보면 알아요. 오래 해보면.
명상에서는 좌법보다는 호흡, 제가 호흡이 잘 되려면 어깨하고 목이 편안해야 돼. 어깨하고 목이 편안하려면 허리가 쪽 빠져 쓰면서 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호흡과 이완이 중요하며 어떤 자세로 앉든 바른 좌법의 핵심은 척추를 세우고 앉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양가부좌를 하면 계속 척추를 세우려고 이렇게 힘을 준다니까요. 척추에다가. 그 힘을 주면 어깨하고 목이 경직이 돼요. 목이. 그럼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럼 이완이 안 돼요. 그럼 명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점도 안 맞고. 보세요. 이거는 몸의 좌우 균형이 맞아요. 일단 여기서 보든 앞에서 보든 딱 균형이 딱 맞아요. 그리고 이 무릎하고 이게 다 지탱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엉덩이하고 이게 다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균형이 맞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기 때문에 허리가 고추 쓰잖아. 이렇게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고 명상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좌우 대칭 동안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단 너무 편안하니까 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잠이 올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이 오면 이게 그냥 곤두박질, 이게 곤두박질 치려고 해서 여기 잘못하면 여기 방에 찍습니다. 겁나서 잠을 못 자요. 이거 하다 보면 졸다가 이거 그냥 머리 여기다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좋은 거예요. 제가 석가모니 제자들한테 물어보려고 한번. 예? 석가모니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고행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고행을 하지 말. 절대 고행을 하지 말라. 고행은 좋은 게 아니다. 예? 하지만 당신들은 대중들에게 결과부자한 상태에서 명상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옛날부터 지금까지. 엉덩이 골반이 유연한 요가 수행자나 할 수 있는 동작을 깨달음에 가는 길이라면 당신들은 왜 그 자세를 대중하게 강요를 하는 겁니까? 응? 이거 엄청 강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꼭 이 자세로 해야지. 누워서 해도 되고요. 잠만 안 자면 누워서 해도 되고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돼요. 이거는 아잠불안 스님이 다 이건 했던 거예요. 다 했어. 응? 이게 대승불교 말고 소승불교에서도 다 이걸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거 하고 앉아 있어요. 에? 이거 지들도 안 되는 거를 남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야. 지들도 깨달으면 못 얻으면서. 그럼 당신들은 그 자세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대중들한테 가르치는 겁니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얘기하지 않아요. 석가모니가 응? 쭌따빤따가 그 무식한 사람도 그 사람이 맞게 가르쳐요. 석가모니는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강요를 하라는 거예요. 응? 법을 모르니까. 결과부자는 보통 사람한테 인욕을 요구하는 자세예요. 인욕 가리키는 자세. 참는 게 뭔지를 가리키는 자세예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이 그 자세로 깨달음을 얻기는 하늘에 별 따기도 힘들어요. 별을 따기가 힘들어요. 별 보는 것도 힘들지만 따기는 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골반의 고통과 허리의 고통이 따르기. 그 호흡이 거칠어져요.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유는 인간의 몸은 센서와 같아서 조금만 불편하면 그것에 신경이 쓰여서 계속 잡념, 이걸 마장이라고 그러죠. 잡념이 나와요. 몸에서 하지 말라고. 잡념과 망상의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잡념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성철스님 급이나 되면 모를까. 안 돼요. 안 돼. 예? 왜 잡념하고 싸워요? 잡념을 일으키지 말게 해야지. 잡념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반 사람은 잡념하고 싸워서 100% 져요. 성철스님 급이나 되니까 그 양반이 그 정도 도를 이룬 거예요. 잡념하고 싸우면 안 돼요.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몸의 균형을 이루면 이완은 저절로 됩니다. 이완은. 그리고 몸이 편안하기 때문에 마음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면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이 여자분 나왔죠. 이 여자분을 자세히 보면 딱 거보면 이게 들려 있어요.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고수 아닌 이상은 이거 완벽하게 못 붙여요. 붙여도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왜냐면 고행 자체이기 때문에 이 고행을 넘어서는 그걸 가리키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 이거로 가보자. 이거 틀린 생각이에요. 파드마사마 이것도 명상 이꼬로 파드마 연꽃 자세 아니에요. 명상 이꼬로 편안한 자세예요. 편안한 자세. 예? 명상 이꼬로 바지라사나 편안한 자세잖아요. 편안한 자세. 이 양반은 좀 오래 해서 그런데 이 쿠션이 들어가야 돼요. 쿠션 2개 잊지 마세요. 몸이 편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몸이 편하면 균형점을 잡은 거예요. 균형점을. 누워있으면 제일 편하잖아요. 에? 누워있으면 제일 편한 이유가 머리를 땅에 대고 다 디디고 있잖아요. 땅에다가. 편안하죠? 에? 균형점이 딱 잡히는데. 그럼 마음 이완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 호흡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완이 된다는 거. 호흡이 편하다. 호흡이. 명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자세로 명상의 본질에 들어가면 당신의 몸은 우주와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대1 대응을 통해 사람 몸이 소우주가 돼서 우주하고 이게 모든 몸의 기관들이 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면 당신의 내면을 통해 당신의 비밀, 봉인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봉인을. 묶여있는 봉인을 점점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게 지혜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조그맣던 지혜가. 그리고 그 비밀은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명상이 당신을 깨달음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